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발리에서 2달 살기 중에 있습니다. 여기 저희 숙소인데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따란! 지금 저기 안에서 저희 남편이 일을 해가지고 저는 지금 밖에서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파리 좋다고 그렇게 파리 가라고 해놓고 정작 저는 이거 발리 온 이유는 잠시 뒤 아이와의 유럽 여행에서 이제 하소연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생애 주기별로 유럽에 어느 여행지를 가시는 게 좋은지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유럽 여행이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 없이 그 유럽을 많이 다녀온 사람과 동행하지 않고 처음 유럽을 가신다면은 저는 동유럽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흔히 동유럽이라고 하면은 오스트리아, 프라하, 헝가리 이렇게 많이 묶어서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풍경이 있잖아요. 중세 도시의 모습, 그다음에 알프스의 자연 이런 것들을 다 품고 있으면서도 문화적으로도 즐길 거리가 또 되게 풍부한 편이에요. 그리고 관광객은 또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덜 복잡하고 그래서 소매치기도 좀 더 적고 여행 물가도 보다 조금 더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요. 또 영어로 의사소통이 비교적 원활을 하기 때문에 그 여행 입문자에게 딱 좋은 그런 여행지입니다. 물론 뭐 나는 뭐 어디 가든지 걱정이 없어요. 무섭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데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유럽 여행 조금 뭔가 무서운데? 소매치기도 많다고 하던데?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굉장히 제격인 그런 여행지입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여기에서 한 달하고 조금 넘게 여행을 하고 나서 나 유럽에서 너무 살아보고 싶어 라고 해서 이제 가이드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된 곳이고 이제 파리에서 갔을 때 한 2달까지는 약간 좀 되게 많이 실망을 했어요. 내가 알았었던 유럽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 정도로 여기가 굉장히 좀 깨끗하고 평화롭고 여유로우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곳입니다. 각각의 도시들이 이제 기차로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하시기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오스트리아에서는 비엔나, 할슈타트, 짤츠부르크 이런 식으로 많이 가시고 체코는 프라하와 체스키 크롬노프, 헝가리는 부다페스트 이렇게 많이 가시고요. 일정이 기시면 다 도셔도 좋으시고 일정이 짧으시다면 이제 오스트리아만 조금 더 기시다면 오스트리아, 체코, 그 다음에 조금 더 기시다면 헝가리까지 이렇게 묶어서 여행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여여 조합으로 여행을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마와 딸이 간다든지 여자친구들끼리 여행을 간다면 저는 이제 단연 파리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여자가 좋아하는 것들로 점철된 어디로 이제 카메라를 찍어도 다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예쁜 것 보고 예쁜 것 먹고 이제 예쁜 거 살 수 있는 그런 예쁜 도시입니다. 근교에 베르사유 궁전이라든지 구우가 머물러 쓰던 오베르 시루아즈 혹은 모네의 지베르니 정원이 있는 지베르니 이렇게 파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풍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뭐 1시간에서 2시간 내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심심하지 않게 이곳을 여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여 조합으로 가셨을 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고급 호텔의 애프터눈 티를 이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약간 공작가 영예 체험 예쁜 옷 입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이제 귀족 주택의 어떤 살롱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잘 페어링된 음식과 음료를 즐기시고 약간 공주님 놀이를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즐길 수 있다는 점. 꼭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남남 조합으로 여행을 가실 때에는 스페인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예비군 훈련장 가면은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나이가 몇이든 다 되게 비슷하다. 저는 그거를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투어를 신청을 하시는데 일단 남남 조합으로 신청은 잘 안 하세요. 이제 여행 열정이 굉장히 가득한 이제 배낭여행 온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세를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연수 온 거예요. 그러면 하루는 관광을 하세요 하고 회사에서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 혹은 이제 신기한 게 의사분들 사이에서 제가 일했던 회사가 되게 유명했었나 봐요. 그래서 학회 오셨다가 우리 그래도 하루는 관광합시다 해서 이제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진짜 다 똑같아요. 막 광장 한복판에서 가위바위보 하신다니까요. 막 점심값 내기 막 이러면서 노시는데 사실 이런 어떤 남자들끼리 여행을 왔을 때 약간 흥이 있잖아요. 이런 흥을 용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고운 시선으로 본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렇게 잘 해주는 나라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물론 뭐 밤에 어떤 바라든지 클럽에 가면 그들도 그렇게 놀겠지만 낮에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들이 더 시끄러운 거죠. 내가 크게 말해야 내 얘기가 들리는. 그리고 이제 또 스페인이 되게 좋은 게 이 타파스 바가 있어요. 에피타이저나 아니면 간식 같은 것들을 조금씩 파는 그런 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유럽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 가면은 그냥 카페 테라스 같은 데에 앉아가지고 에스프레소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와인 한 잔 시켜놓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막 나 혼자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스페인은 딱 관광을 하다가 야 우리 가볍게 맥주 한잔 할까 할 때 이런 타파스바에 들어가서 이제 맥주 한잔 하고 맛있는 요리 즐기시고 나오셔서 다시 관광하시고 요런 게 가능한 곳이 저는 이제 스페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즐길 거리 같은 경우도 뭐 어느 박물관의 무슨 작품이라기보다는 가우디 아람브라 궁전 이렇게 어떤 큼직큼직한 건축물들이 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관광하시기에도 남성분들이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이 생물학적인 성별이라기보다는 자기 어떤 취향,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남자분들께서도 그냥 나는 친구들이랑 앉아서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아. 정우성님이나 이성재님이 뭐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파리에 가셔도 되시고 여자이지만 나는 친구들이랑 같이 막 엄청 시끄럽게 놀고 싶어, 재밌게 놀고 싶어 하시면은 이제 스페인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혼여행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서면은 이제 유럽 여행을 갈 만큼 뭐 열흘이라든지 아니면 뭐 2주 이렇게 휴가를 낼 수 있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 청첩장 받으면 신혼여행 어디로 가세요? 이거 제일 먼저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이 기회다라고 해서 유럽으로 많이 가시는데 이런 분들께 저는 이제 이탈리아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파리를 가장 사랑하지만 저도 신혼여행은 이탈리아로 갔어요. 뭐 두 번 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또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탈리아입니다. 일단 지도를 보시게 되시면 굉장히 길쭉해요. 우리나라도 서울이랑 지도랑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이탈리아는 더 깁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나라를 둘러본 듯한 그런 가성비 넘치는 어떤 효율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일단은 이제 로마로 들어가시고요. 로마도 물론 매력적인 여행지이긴 하지만 이 결혼식이라는 빅 이벤트를 마치신 부부에게는 이제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듭니다. 이제 1박만 하시고 다음날 약간 튼튼한 체력으로 렌트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토스카나로 가십니다. 여기에 이제 옛날 농가 주택들을 개조한 숙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한 2박 정도 머무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숙소로 가는 길도 너무 예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짜 작은 마을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먹고 사는 거지? 싶은 그런 아주 작은 마을들이 있는데 그런 고즈넉한 어떤 중세 성벽 마을들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것도 너무 좋고 나는 이거 너무 정적이다 싶으면은 시에나 같은 좀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되게 예쁘거든요. 이런 데 들르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힐링을 하시면서 결혼식의 피로를 조금 푸시는 것도 숙소에서 그런 것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피렌체로 가시는 거죠. 근데 피렌체로 가는 길에 더몰리라는 아울렛이 있어요. 제가 유럽에 웬만한 유명하다는 아울렛은 다 가봤지만 우와 진짜 싸다 싶은 데는 저는 이제 여기 아울렛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신혼부부에게는 숙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프라다군이라든지 아니면 몽클레어를 조금 더 저렴한 거는 뭐 다른 아울렛들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많아요. 사이즈도 많고 제품도 많고 색깔도 다양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숙제를 해결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피렌체로 가시는 거죠. 너무 예쁩니다. 우리 또 이제 스냅 사진 찍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2박 정도 하시면서 스냅 사진도 찍으시고 되게 좋은 게 되게 유명한 성당이 있고 유명한 작품이 있는 전시관이 있는데 도시가 작기 때문에 그런 데들을 다 걸어서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찰랑찰랑 산책하시듯이 이 도시를 한 2박 정도 즐기시면 되시고 이렇게 하면 벌써 5박이 지났거든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일정이 기시면 다 가보실 수 있겠지만 북부로 가시든지 남부로 가시든지 이제 보통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선상으로는 북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밀라노에도 직항 노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북부에 보시면 칭케테레가 있고요, 베네치아가 있고요, 혹은 밀라노 근처에 꼬모호수라든지 아니면 베로나가 있어요. 요거를 다 가실 수는 없고 일정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한 2박 정도. 왜냐면 유럽은 여러분들 이제 찍고 여행을 하는 것보다 최소한 이제 하나의 도시에서 2박 정도를 하시면서 충분히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한 도시당 2박 정도 이렇게 일정을 짜셔가지고 여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근데 내가 만약에 결혼식을 6월이나 9월에 했다 그러면 남부로 가셔야 돼요. 유럽 사람들이요 보통 여름에 7, 8월에 휴가를 많이 가는데 다른 대륙으로 가기보다는 유럽의 남부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 사람들만 남부로 여행을 오는 게 아니라 저 위에 막 북유럽 사람들, 동유럽 사람들 막 온만 데서 다 오기 때문에 7월, 8월은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비싸고
너무 복잡합니다. 선베드 하나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 8월은 좀 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또 완전 막 봄, 가을, 겨울 때 가시게 되시면은 뭐 식당이 약간 좀 문을 안 연 곳들이 있을 정도로, 왜 그런 어떤 휴양으로 유명한 데는 날씨가 또 굉장히 풍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가 막 시작되기 직전 혹은 성수기가 약간 끝나갈 무렵 요쯤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9월에 결혼식을 하셨다 하시면 남부 가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사촌동생 같은 경우는 두 부부가 막 새벽 5시서부터 배낭 메고 막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폼페이 유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나폴리, 소렌토 이런 데 다 둘러보시면 좋으시고, 우리는 그냥 약간 좀 휴양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말피라든지 포지타노 요 정도에서만 한 2박 정도 즐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한다 그러면 프랑스와 스위스 묶어서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사실 여행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한 번에 하나의 나라만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 여기서 제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여행이 처음인 분들을 의미합니다. 왜 요즘 막 50대, 60세 분들, 저보다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 되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갈 때, 아니면 그런 분들이랑은 이제 제가 낑겨서 가는 거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제 유럽 여행이 처음이신 분을 모시고 가실 때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왕 간 거 많이 보시고 싶을 거예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2개의 나라만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부모님 특히 이제 첫 유럽 여행이시면은 내가 이거 봤다가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랜드마크가 있는 곳은 저는 단연 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로마에도 막 콜로세움 있고, 뭐 바티칸에 피에타 상이 있고, 뭐 판테온이 있고, 스페인도 가우디 이러고 있는데 에펠탑 끝이잖아요. 루브르 박물관, 유리 피라미드와 모나리자, 베르사유 궁전.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이 어떤 지명을 들었을 때 단박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곳은, 저는 이제 이 프랑스, 특별히 파리가 독보적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파리에 있는 도시의 모습들을 잘 즐기셨다면 이제 스위스로 넘어가시는 거죠. 보통 이제 프랑스랑 영국이랑 가깝기도 하고 또 유로스타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게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영국이랑 프랑스를 많이 묶으시는데, 이 런던과 파리가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파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사람이 나폴레옹 3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런던에서 젊은 시절 유학 생활을 했었어요. 이 런던의 산업화된 근대 도시의 모습을 보고 파리로 왔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런던처럼, 런던보다 더 멋있어질 수가 있어 라고 해서 이제 도시를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파리에 어쩌면 런던이 모티브가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뭐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마다의 매력이 있고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냥 이제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하기에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2군데를 진짜 여행을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자식의 입장에서도 요럴 때 아니면 스위스는 잘 여행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스위스는 너무 비싸니까. 보통 부모님과 여행을 한다 하면 이제 나도 예산을 좀 넉넉하게 준비하고, 또 이제 부모님도 이렇게 같이 보태시기 때문에 혼자 내가 갈 때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스위스를 가야지 약간 좀 덜 공상맞을 수가 있다. 대신 이제 음식이 너무 맛이 없기 때문에 이제 파리에 한인마트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한식을 많이 좀 구비하셔서 기차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차로 좀 편하게 여행을 즐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대망의 아이와의 여행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와 여행을 가고 싶으신 분, 유럽에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주도를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열흘 정도 여행을 하고 나서 유럽 여행을 포기를 했거든요. 제주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좋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수영장이 있는 호텔 금지, 바다에서 해수욕 금지.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여러분. 뽀로로 월드 같은 뭐 테마파크 금지, 말타기, 동물 먹이주기 이런 체험 금지. 물론 많은 박물관 미술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그런 활동 프로그램들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국어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어, 프랑스는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국이나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뭔가 체험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이 아이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유럽 여행은 또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나서부터는 이 아이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24시간 내내 붙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키즈 카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놀이터도 가시게 되시면 우리나라 한 8, 90년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 놀이터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데서 놀다가 애들이 거기서 안 논다니까요. 무조건 오름이라든지 올레길을 한 2시간 정도 한번 걸어보세요. 일단은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렌트가 불가합니다. 왜냐면 렌트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차장 찾기도 너무 힘들고 간신히 주차 자리 하나 찾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내려서 내가 가려는 관광지까지 진짜 오래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중교통을 타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대중교통을 타시려면은 많이 걸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 못 걷겠어 약간 요렇게 찡찡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걸어보시고, 또 식사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빵, 점심과 저녁 둘 중에는 서양식을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유럽에 있는 식당들이 이제 아이의 입맛에 별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시세끼 해 먹거나 아니면은 뭐 한식집을 매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식단을 아이가 잘 버티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제주도를 여행을 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딸 같은 경우는 막 엄마랑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고 카페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아하고 빵 좋아하고 이러니까 저희 아들이랑 제주도 여행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데리고 가셔도 되십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 아이가 이제 이런 거를 버티지 못한다 하시면은 이제 유럽 여행은 조금 그냥 유럽 여행 갈 돈을 모으셔서 나중에 커서 아이가 배낭여행 간다고 할 때 보태주시는 거 약간 이런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근데 여러분들 우리 유럽 여행 가고 싶잖아요. 사실 뭐 아이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도 있지만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되게 크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크로아티아를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아이와의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물놀이잖아요. 이제 크로아티아의 지도를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해안가에 따라서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그레브로 들어가셔가지고 렌트를 하셔서 두브르브니크까지 차를 타고 가시고, 좀 팁이 있다면은 크로아티아에도 되게 유명한 관광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숙소를 여기에다 잡지 마시고 요 사이사이에 그 작은 해안가 마을이 있거든요. 요런 곳에 이제 에어비앤비 숙소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짐 풀고 근처에 있는 뭐 플라트비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광 도시들 이렇게 여행하시고 돌아오셔서 4시쯤에 해수욕을 하는 거죠. 이제 바닷물 같은 경우는 아침보다는 낮에 조금 더 따뜻하거든요. 한 4시쯤에 물놀이 하시고 일몰 보는 거 보고 식사하시고 이제 들어오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행을 즐기시면은 무난하게 아이들과도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것은 지중해 크루즈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크루즈를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지중해 크루즈와 그리고 동남아 크루즈를 이렇게 한 번씩 타봤거든요. 만약에 우리 둘이 여행을 한다 이러면 크루즈를 절대 타지는 않겠지만 아이와 함께 유럽을 여행하기에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년 서가 사춘기가 들어서기 전에 내년쯤에 한번 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원래 휴가는 1년 전에 저희 지금 발리 여행 작년에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항공권 특가 같은 것도 계속 봐야 되고 그다음에 크루즈 같은 숙소 같은 것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1년 전에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년에 한 번쯤 가볼까라고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중해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이 기항지가 과거에 이제 해상무역으로 발달했었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아야 이제 건물도 또 예쁘게 짓거든요. 건물을 예쁘게 지어야 그 도시의 풍경이 예쁩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예쁘고 또 이제 날씨도 워낙 좋기 때문에 농사도 발달하고 또 앞에 수산 자원도 되게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발전이 돼서 여기서 그냥 아무 식당에 가도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되게 좋고 이제 무엇보다 크루즈 안에는 키즈 클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물놀이 시설, 이제 아이가 한 8살, 7살 정도 되면은 그냥 이제 수영장만 있는 수영장에서는 잘 안 놀더라고요. 막 미끄럼틀도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시설들이 크루즈 안에는 다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배에서 주는 아침 먹고 한 2시간 정도 키즈클럽에서 놀고 기항지 나가서 좀 산책하다가 점심 먹고 카페 갔다가 애가 몸이 막 베베 꼬일 때쯤 배로 들어와서 물놀이 하고 거기서 저녁 먹고 자고 일어나면은 다른 도시 도착해 있는 거죠. 그래서 짐을 이제 싸고 풀지 않아도 여러 도시들을 여행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장점이 있네. 그리고 키즈클럽과 웬만한 크루즈에는 또 한식들이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당도 좀 많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제 현지를 여유롭게 즐기지 못한다는 점, 이거는 뭐 엄마 아빠들이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크로아티아도 그렇고 크루즈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입니다. 만약 내 아이가 10살 이상이다 그러면은 애가 제발 엄마 제발 나 한 번만 데려가줘 하지 않는 한 안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어떤 파국을 맞이하는 가족들을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이제 지레 겁을 먹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이드 일을 시작을 하고 일주일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나서 인사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즐겁게 인사를 하는데 계속 이 10대 남매가 티격태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도 잘 들어보는데 동생이 이제 누나를 계속 이렇게 살살 긁는 거예요. 그래서 쟤 저러다가 안 될 것 같은데 싶은데 갑자기 그 누나가 들고 있던 오렌지 주스를 동생 얼굴에 부은 거죠. 그 동시에 남매의 엄마가 갑자기 그 누나의 뒤통수를 팍 때리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 딸을 그렇게 뒤통수를 확 때릴 수가 있을까? 쟤 지금 학대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쟤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게 저는 엄청 심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거의 그런 장면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7세 남아를 키우는데 많이 참으신 거구나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그렇게 내내 붙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쌓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은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내가 사춘기 아이들을 키운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동남아 가셔가지고 되게 좋은 숙소 잡아서 한 3박 5일 정도 미디어 기기 계속 사용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모두가 행복한 여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제발 한 번만 나 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제 너가 일정 다 짜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줄 테니까 이런 모드로 나가셔야 돼요. 내가 가줄 테니까 너가 일정 다 짜고 너 여기 가고 싶어? 그럼 내가 여기 같이 가자니까 너도 내가 가고 싶은 여기 같이 가줘야 돼.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위치를 잡으셔야지만 이제 행복하게 유럽 여행을 다니실 수가 있다는 점 아주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 고수분들이 계시잖아요. 나 유럽에 있는 웬만한 나라들은 다 가보고 혹은 나는 남들이 안 가는 여행지 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께는 이제 발트 3국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요즘 똑같은 고민들을 유럽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 너무 많으니까 나 아무도 모르는데 가고 싶어 해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곳 발트 3국을 요즘 되게 많이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실 때 진짜 아무도 안 가는데 가잖아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파리에 있었을 때 그 화가들의 그림들을 많이 보니까 이 그림을 그렸었던 그 장소에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고흐의 아르이라든지 세잔의 엑상프로방스라든지 아니면 뭐 모네의 루앙이라든지 이렇게 화가들이 직접 그림을 그렸었던 곳을 여행을 하는데 이제 시슬리가 많이 그렸다는 모레쉬르 루앙이라는 곳을 이제 간 적이 있어요. 제가 7시쯤에 도착을 했거든요. 반경 2km 안에 연 가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뭐 슈퍼, 식당, 카페 문을 하나도 안 연 거예요. 숙소 지인한테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어디 가서 내가 뭘 먹거나 아니면 배달을 시킬 수 있는 데가 정말 없는 거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없다고. 내가 파스타라도 해줄까? 그래서 이제 파스타를 해준 거죠. 그래서 엄청 허겁지겁 그러니까 호스트가 또 한 번 더 해줄까? 해서 이제 염치불구하고 2그릇을 파스타를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아무도 안 가는 데 가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관광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시고 이제 이왕이면은 그런 이제 관광 도시로서 이제 점점 시작하는 이제 현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행지에 온 거야? 약간 고마워 환영해 약간 이런 분위기의 여행지로 가셔야지 나도 기분이 좋고 그들도 기분이 좋은 그런 여행을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지금 발트 3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풍경도 예쁘고 물가도 저렴하고 어느 정도 이제 관광 인프라도 만들어지기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나는 뭐 더 이상 가볼 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발트 3국을 한번 이제 위시리스트에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유럽 여행 생각하니까 되게 가고 싶네요. 저는 앞으로 한 7, 8년은 못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를 이제 오랫동안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적어도 자기 손으로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을 때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한 중학생쯤 되면은 제가 혼자 왜냐면 이제 잠은 그래도 어른이랑 자야 되니까 아들이랑 남편 다 두고 아들 남편은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식사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학원이란 거 이런 거 챙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혼자 뭐 밥 차려 먹고 학교 학원 자기 혼자 갈 수 있을 때 혼자 한번 가볼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빼고 유럽 가시는 모든 분들께서 행복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